제1장 불씨를 나눈 대장장이 땅땅땅 땅땅땅. 마을 한가운데 있는 대장간에서는 오늘도 쇠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쇠돌 대장장이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대장장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학교 가는 길에 아이들이 대장간 앞을 지나며 인사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쇠돌이 대장장이는 땀을 닦으며 웃음으로 답했다. 대장간의 화덕에는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다. 대장장이 아저씨, 그 불은 왜 계속 타고 있어요? 호기심 많은 민수가 물었다. 이 불은 특별한 불이란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지켜온 불이야. 대대로요. 그래, 100년도 넘은 불이지. 쇠돌이 대장장이의 말에 아이들이 감탄했다. 100년이나 된 불이요. 그럼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성으로 지켰기 때문이야. 쇠돌이 대장장이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도 대장간의 불을 소중히 여겼다. 그 불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대장간 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할아버지께 부탁했다. 그래 오래된 이야기인데 들려주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일이란다. 100년 전이요. 그래 그때 이 마을에 큰 산불이 났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산불이요. 그래 여름 가뭄이 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에 불이 붙은 거야. 어떻게 됐어요?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불길이 3시간에 마을로 번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민수가 긴장했다.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어. 집집마다 있던 불도 모두 꺼버렸지. 왜요?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며칠 밤낮을 싸워서 겨우 산불을 껐단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진 거야. 모든 불이요. 그래 밥도 못 짓고 물도 못 끓이고 추위도 견딜 수 없게 됐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 쇠돌이 대장장이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쇠돌이 아저씨 할아버지요. 그래 그분도 대장장이었는데 산불이 났을 때 화덕에 불을 끝까지 지켰던 거야. 어떻게요? 대장간이 돌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불이 번지지 않았거든.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그래서요. 그 대장장이가 말했지. 내게 불씨가 있으니 모두 가져가라고. 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장간으로 모여들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대장장이는 자기 화덕에 불씨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단다. 어떻게 나누어 줬어요? 작은 그릇에 숯불을 담아서 한 집 한 집 나누어 준 거지. 와, 대단하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일이요?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화덕의 불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요? 그래.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불씨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화덕의 불은 여전히 활활 타고 있었어. 신기하네요. 사람들은 그것이 대장장이의 선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선한 마음이요. 그래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마음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대장장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뭐라고 불렀어요? 불의 아비라고 불렀단다. 불의 아비요. 그래, 불을 살려낸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할아버지의 설명에 민수가 감동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이요? 대장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그곳은 마을의 생명을 지켜준 곳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장간을 존중하는 거구나. 맞아,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민수는 대장간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다음날 민수는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 우리 마을 대장간이 그렇게 특별한 곳이었구나. 친구들도 감동했다. 우리 대장간에 가서 인사드리자. 민수의 제안에 아이들이 모두 동의했다. 땅땅땅 땅땅땅. 아이들이 대장간에 도착하니 쇠돌이 대장장이가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대장장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희들이 다 같이 왔구나. 쇠돌이 대장장이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아저씨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 때 산불 이야기요. 민수가 말했다. 아,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쇠돌이 대장장이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셨지. 쇠돌이 대장장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저씨도 그 불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불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마을의 보물이야.
쇠돌이 대장장이가 화덕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화덕의 불을 바라보았다. 100년이 넘은 불이라니 정말 신기했다. 아저씨 이 불이 정말 한 번도 안 꺼졌어요. 그럼 밤에도 낮에도 항상 누군가 지키고 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보람 있어.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거든. 어떤 불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고 서로 돕는 마음의 상징이야. 쇠돌이 대장장이의 말에 아이들이 감동했다.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 불의 의미를 기억하고 전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쇠돌이 대장장이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할게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이야기를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 너희들. 그날부터 아이들은 더욱 자주 대장간을 찾았다. 대장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땅땅땅 땅땅땅.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안심했다. 대장간이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 우리 마을의 불이 잘 지켜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대장간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시간이 흘러 민수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쇠돌이 대장장이의 뒤를 이어 대장간이를 배우기로 했다. 정말 대장장이가 되고 싶은 거냐? 쇠돌이 대장장이가 물었다. 네, 이불을 지키고 싶어요. 민수의 진지한 대답에 쇠돌이 대장장이가 기뻐했다. 좋아, 그럼 제대로 가르쳐주마. 민수는 열심히 대장간이를 배웠다. 쇠를 달구는 법, 망치질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지키는 법을. 불은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야. 쇠돌이 대장장이가 가르쳤다. 그럼 뭐예요? 생명이고 희망이고 나눔의 정신이지. 민수는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몇 년 후 쇠돌이 대장장이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결심했다. 이제 내가 이불을 지켜야 한다. 네, 꼭 잘 지킬게요. 민수가 약속했다. 이불은 100년이 넘었어. 앞으로 100년, 200년을 더 지켜야 해. 알겠습니다, 스승님. 민수는 대장간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쇠돌이 대장장이가 그랬던 것처럼 불을 정성껏 지켰다. 땅땅땅 땅땅땅. 민수의 망치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심했다. 민수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마을의 불이 계속 지켜지고 있어.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수야, 괜찮겠니?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네, 제가 불을 지킬게요. 민수는 밤새도록 대장간을 지켰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화덕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잘 지켜냈구나. 다음날 아침 쇠돌이 대장장이가 대장간을 찾았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불이잖아요. 절대 꺼뜨릴 수 없죠. 민수의 대답에 쇠돌이 대장장이가 흐뭇해했다. 잘했다. 너는 진정한 불의 수호자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대장간으로 왔다. 고생 많았어, 민수야. 우리 마을의 불을 지켜줘서 고마워.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민수는 뿌듯했다. 이 불은 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불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욱 대장간을 아꼈다.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서 불을 구경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아저씨 이 불이 정말 100년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는 120년이 넘었지. 민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와, 대단해요. 이 불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해야 해. 민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어떻게요? 서로 돕고 나누고 아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할게요. 아이들이 약속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하지만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땅땅땅 땅땅땅. 대장간의 소리는 오늘도 마을에 울려 퍼진다. 100년 전 산불이 났을 때 모든 불을 나누어준 대장장이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대대로 이어져 오늘도 불은 활활 타오른다. 마을 사람들의 희망으로, 나눔의 정신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불의 아비라 불렸던 그 대장장이.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대장간의 불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땅땅땅 땅땅땅. 오늘도 망치질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100년이 넘는 나눔의 역사를 전하는 소리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한다. 우리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자.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나누자.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정신이다. 대장간의 불은 오늘도 밝게 타오른다. 내일도 모레도 100년 후에도 그 불 속에는 불씨를 나눈 대장장이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
땅땅땅 땅땅땅. 망치질 소리와 함께 마을은 오늘도 평화롭게 하루를 보낸다. 그 평화 속에는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마음이 담겨 있다. 불씨를 나눈 대장장이가 남긴 가장 큰 유산. 그것은 바로 나눔의 정신이다. 그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대장간의 불처럼 절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으로. 제2장 등불 스님. 어머니, 저기 또 불빛이 보여요. 산길을 지나던 상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깊은 밤 산 중턱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쉿, 조용히 해라. 저건 귀신불이야. 어머니가 아들의 입을 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귀신불이요. 그래, 밤마다 저렇게 불빛이 보인다더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 왜 귀신불이라고 해요? 아무도 사는 집이 없는 산 중턱인데 밤만 되면 저렇게 불이 켜지지 않니? 어머니의 설명에 아들도 조금 무서워졌다. 빨리 지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산길을 지나갔다. 마을에서는 그 불빛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저 산에 귀신이 나온다더라. 밤마다 불빛이 보인다지? 무서워서 밤에는 그 길로 못 다니겠어.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정작 그 불빛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용기 있는 젊은이 한 명이 나섰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석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담이 큰 청년이었다. 위험하지 않겠나? 마을 어른들이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확인해 봐야죠. 석이는 다음날 저녁 홀로 산길로 향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석이는 산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게 바로 그 불빛이구나. 석이는 숨을 고르고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 여기에 암자가 있었어? 석이는 전혀 몰랐다. 나무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곳이었다. 암자 앞에는 커다란 등불이 켜져 있었다. 여보세요, 계신가요? 석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나이든 스님이 나오셨다. 어서 오게나. 스님의 얼굴은 자비로웠다. 스님, 이곳에 계셨군요. 그래, 나는 이곳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다네. 저 등불은 스님께서 켜신 건가요? 석이가 암자 앞 등불을 가리켰다. 그렇다네. 매일 밤 등불을 켜두고 있지. 왜 그러시는 건가요? 석이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이 산길이 험하지 않은가? 밤늦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일세. 스님의 대답에 석이가 깜짝 놀랐다. 나그네들을 위해서요? 그렇다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얼마나 무서우랴. 하지만 스님, 마을 사람들이 저 불빛을 귀신불이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석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귀신불이라고? 스님이 놀라셨다. 네, 아무도 사는 집이 없는데 불빛이 보인다고요. 그랬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스님이 미안해하셨다. 아니에요, 스님. 제가 이제 마을에 가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나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네. 왜 그러십니까? 선행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은 법이지. 그냥 이곳에 암자가 있고 나그네를 위한 등불이라고만 알려주게. 스님의 겸손함에 석이가 감동했다. 알겠습니다, 스님. 석이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귀신불이 아니었어요. 산 중턱에 암자가 있고 스님께서 나그네들을 위해 등불을 켜두신 거였습니다. 아니, 그랬단 말인가? 우리가 오해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럼 이제 밤에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겠네. 등불이 있으니 안전하겠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이후로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불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암자를 향해 인사했다. 스님은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변함없이 등불을 켜두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저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군. 스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는지. 사람들은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사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상인이 산길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를 어쩌나. 상인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등불이 보였다. 저 불빛. 상인은 등불을 따라 간신히 암자에 도착했다. 스님, 살려주세요. 스님이 문을 열고 상인을 안으로 들였다. 어서 들어오게. 많이 추웠겠네. 스님은 따뜻한 차를 내주고 불을 지펴주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저 등불이 없었다면. 상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다행이네. 그래서 매일 밤 등불을 켜두는 거라네.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상인은 다음날 아침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 등불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스님의 자비가 정말 크시구나. 마을 사람들은 더욱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길을 잃은 나그네, 다친 사람, 피난 가는 가족들 모두 그 등불을 보고 암자를 찾아와 도움을 받았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스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다. 감사할 것 없네. 이것이 내가 할 일일 뿐이네. 세월이 흘러 스님의 나이가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등불을 켰다. 스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쉬셔야죠.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아니야, 등불을 켜는 것이 내 수행이네. 스님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느 봄날 스님이 몸져 누우셨다. 스님 괜찮으세요? 서기가 매일 찾아가 간호했다. 걱정 말게. 다만 등불을. 스님은 마지막까지 등불을 걱정하셨다.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서기가 약속했다. 고맙네. 부탁하네. 며칠 후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스님의 장례를 치렀다. 자비로운 스님이셨어. 우리를 위해 평생 등불을 켜주셨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서기는 약속대로 매일 밤 등불을 켰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등불을 켜드릴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서기가 등불을 켜러 가지 않은 날에도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다. 분명 어제 못 갔는데. 서기가 이상하게 여겼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혹시 누가 켜주는 건가? 서기는 한밤중에 몰래 암자로 가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등불만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스님께서 여전히 계시는 건가? 서기는 등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는군요. 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등불이 켜진다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야. 스님의 자비가 남아 계신 거야. 사람들은 더욱 스님을 그리워했다. 등불은 일주일 동안 계속 켜졌다. 아무도 기름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건 분명 스님의 은덕이야. 마지막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암자로 와서 절을 올렸다. 스님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일주일 후 등불은 서서히 꺼져갔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스님께서 이제 정말 떠나시는구나. 마지막까지 등불을 켜주셨어. 사람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의논했다. 우리가 스님의 뜻을 이어가야 해. 등불을 계속 켜야지. 스님을 기리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암자를 보수하고 매일 밤 돌아가며 등불을 켰다. 서기가 주로 관리를 맡았다. 스님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서기는 매일 등불을 켜며 스님께 말씀드렸다. 세월이 흘러 서기도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서기의 아들이 등불을 켜는 일을 이어받았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이 일은 대대로 이어가야 한단다. 왜 그런 건가요?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야. 아들은 아버지에게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그래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이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마음이다. 서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후로도 등불은 계속 켜졌다. 밤마다 산길을 밝히며 나그네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저 등불만 보면 안심이 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등불을 보며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등불 스님을 기억했다. 평생 남을 위해 불을 밝힌 자비로운 스님을. 세상을 떠난 후에도 며칠간 등불을 켜주신 신비로운 스님을. 스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등불 앞에서 합장했다. 그 마음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 오늘날까지도 그 산길에는 등불이 켜진다. 옛날의 등불 스님을 기리며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며 등불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산길을 지나며 등불을 보고 감사한다. 그 등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다. 100년이 넘는 자비의 역사를 담은 빛이다. 남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한 스님의 사랑이 담긴 빛이다. 등불은 오늘도 밝게 타오른다.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며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저 등불이 있어서 다행이야.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어. 사람들은 등불을 보며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낀다. 등불 스님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자비로운 마음이 등불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밤은 깊어가고 산길은 어둡다. 하지만 저 멀리 등불 하나가 환하게 빛난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등불 스님의 사랑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을 보며 오늘도 누군가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고맙습니다, 등불 스님. 그 감사의 마음이 밤하늘로 올라간다. 등불과 함께 영원히.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며칠간 등불이 켜졌던 그 신비로운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사랑과 자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진실이다. 오늘도 등불은 밝게 타오른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등불 스님의 마음과 함께. 제3장 나무꾼과 노루의 은혜. 우육. 산 깊은 곳에서 가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 덕수가 소리 나는 쪽을 살펴보았다. 저게 뭐지? 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덤불 사이에 사냥꾼이 놓아둔 덫이 있었고 그 덫에 노루 한 마리가 걸려 있었다. 어머, 불쌍하게. 노루는 다리가 덫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아프겠구나. 덕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노루를 풀어주면 사냥꾼이 화를 낼 것이었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다. 괜찮아, 내가 풀어줄게. 덕수는 조심스럽게 덫을 열었다. 노루의 다리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다. 이걸로 감아줄게. 덕수는 자신의 헝겊을 찢어 노루의 다리를 감싸주었다. 이제 가도 돼. 조심해서 가. 노루는 덕수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끽, 끽. 노루가 작은 소리로 울었다. 마치 감사의 표시 같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다친 다리 때문에 조금 절뚝거렸지만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잘 가라, 노루야. 덕수는 노루가 사라진 곳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덕수는 사냥꾼을 만났다. 나무꾼, 혹시 산에서 노루 본 적 없나? 아니요, 못 봤는데요. 덕수는 거짓말을 했다. 노루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상하네, 분명 덫을 놓았는데. 사냥꾼이 의아해하며 지나갔다. 잘했어. 노루를 지켰구나. 덕수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덕수는 여전히 나무를 하며 살았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가 참 많이 오네. 벌써 사흘째야.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다. 이건 심상치 않아. 산사태가 날 것 같은데. 어른들의 걱정이 깊어갔다. 열흘째 되는 날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르르. 쾅. 저게 뭐야? 산이 무너지는 소리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뒷산 위쪽에서 엄청난 양의 진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큰일 났다. 마을이 다 쓸려갈 거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다.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산비탈 중간쯤에서 진흙의 흐름이 멈췄다. 왜 멈췄지?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비가 조금 그치자 용감한 청년 몇 명이 산으로 올라가 보았다. 어머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산비탈의 나무들이 모두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다. 마치 일부러 벽을 만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청년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들에는 뿔로 부딪힌 흔적들이 있었다. 이건 동물이 부딪힌 자국이야. 무슨 동물이 이렇게 큰 나무들을 쓰러뜨릴 수 있지? 바로 그때 멀리서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다. 저기 노루다. 노루는 청년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혹시 저 노루가? 설마. 청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을로 돌아와서 그들은 본 것을 이야기했다. 나무들이 일부러 쓰러진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뿔로 부딪힌 자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루 한 마리를 봤는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노루가 나무를 쓰러뜨려서 진흙을 막아준 걸까? 그럴 리가 있나? 그때 덕수가 나섰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노루를 구해준 일이 있습니다. 노루를 구해줬다고? 네, 덫에 걸린 노루를 풀어줬어요. 덕수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노루의 다리를 직접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그 노루가 은혜를 갚은 거야.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동물도 은혜를 아는구나. 며칠 후 날씨가 완전히 개자 사람들은 다시 산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덕수도 함께였다.
여기가 나무들이 쓰러진 곳입니다. 청년들이 안내했다. 그곳에는 정말로 나무들이 촘촘하게 쓰러져서 천연 방벽을 만들고 있었다. 이 나무들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진흙에 다 쓸려갔을 거야. 정말 다행이야. 덕수가 주위를 살펴보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저게, 나무 사이에 노루의 털과 피가 묻어 있었다. 노루가 여기서 나무를 부딪혔나 봐. 많이 다쳤겠는데. 덕수의 마음이 아팠다. 노루야, 괜찮니? 덕수가 숲을 향해 소리쳤다. 그때 저 멀리서 노루가 나타났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고 있었다. 저 노루다. 사람들이 놀랐다. 덕수는 노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내가, 그때 그 노루니? 노루가 덕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친근함이 있었다. 고마워. 마을을 구해줘서. 덕수가 눈물을 흘렸다. 끽. 노루가 작게 울었다.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노루야, 건강해. 덕수가 손을 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회의를 했다. 이곳을 특별히 기억해야겠어. 그래, 노루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고개의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떨까? 한 어른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무슨 이름이 좋을까? 노루가 우리를 구해준 곳이니까. 노루목이 어때? 노루목. 좋아. 모두가 동의했다. 그럼 오늘부터 이곳을 노루목이라고 부르자. 노루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자. 그날부터 그 고개는 노루목이라 불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루목에 작은 돌탑을 쌓았다. 노루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을지. 사람들은 돌탑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 후로도 가끔씩 노루가 노루목 근처에 나타났다. 저기 노루다. 덕수 아저씨 은인이야.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다. 덕수는 그때마다 노루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세월이 흘러 덕수에게 손자가 생겼다. 할아버지 노루 이야기 해주세요. 손자가 졸으면 덕수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덕수는 노루를 구해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루가 마을을 구해준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와,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이야. 노루가 정말 똑똑하네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은혜를 아는 동물이지. 덕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우리도 노루 볼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노루목에 가보자. 다음날 할아버지와 손자는 노루목으로 올라갔다. 여기가 노루목이야. 와, 정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네요. 그래, 노루가 이 나무들을 부딪혀서 진흙을 막아준 거야. 손자가 경이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돌탑도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노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쌓은 거란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돌탑 앞에 앉았다. 손자야,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 손자가 생각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맞아. 잘 생각했구나. 덕수가 기뻐했다.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동물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노루다. 정말이네. 할아버지와 손자는 조용히 노루를 바라보았다. 노루도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랜 친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안녕, 노루야. 덕수가 손을 흔들었다. 끽. 노루가 작게 울며 답했다. 할아버지, 저 노루가 그때 그 노루예요. 글쎄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후손일지도 모르지.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은혜는 대대로 이어지는 법이야. 노루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한 일 많이 할래요. 그래, 그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와 손자는 손을 잡고 노루목을 내려왔다. 그 후로도 노루목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으로 남았다. 저곳은 노루가 우리를 구해준 곳이야.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지. 마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노루목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동물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어. 은혜는 꼭 갚아야 해.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 이런 교훈들을 배우며 자랐다. 세월이 더 흘러 마을에 큰 변화가 왔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마을 근처까지 개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루목도 개발한다더라. 안 돼. 그곳은 우리의 성지야.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다. 노루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그곳은 반드시 보존해야 해.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 결국 노루목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잘 됐어. 노루가 기뻐하겠구나.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오늘날까지도 노루목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곳에 가면 아직도 쓰러진 나무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쌓은 돌탑도 여전히 서 있다. 노루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안전해. 오늘도 누군가는 노루목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바라본다. 마치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해진다. 은혜는 영원하구나. 선한 마음은 대대로 이어지는구나. 나무꾼 덕수가 보여준 작은 친절. 노루가 보답한 큰 은혜. 그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지고 있다. 노루목이라는 이름과 함께, 마을을 지켜주는 전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교훈과 함께. 착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다. 노루목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한, 영원히. 제사장 복사꽃 처녀.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했네. 봄이 오자 마을 어귀의 복숭아 나무들이 하나둘씩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올해도 처녀가 나타날까? 마을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나타나겠지. 매년 복사꽃이 필 무렵이면 오잖아.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복사꽃이 만개할 무렵이면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작년에는 언제쯤 왔었지? 3월 보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곧 나타나겠구나.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갔다. 며칠 후 폭사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 어머, 저기 누가 오네. 마을 어귀를 지나던 아낙네가 소리쳤다. 정말? 혹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저 멀리서 한 처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연분홍빛 옷을 입고 머리에는 폭사꽃을 꽂고 있었다. 폭사꽃 처녀다. 정말 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처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처녀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웃으며 오셨어. 이건 좋은 징조야. 노인들이 반색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처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어서 오게 처녀. 올해도 찾아와 줘서 고맙네. 마을 이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제가 가져온 것이 있어요. 처녀가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씨앗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 씨앗들을 나누어 드릴게요. 처녀가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고마워.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씨앗을 받았다. 이 씨앗을 잘 심으면 올해 풍년이 들 거예요. 처녀의 말에 사람들이 기뻐했다. 정말요? 네, 제가 웃으며 씨앗을 드릴 때는 언제나 풍년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그랬다. 처녀가 웃으며 나타난 해에는 항상 농사가 잘 되었다. 그럼 올해는 걱정 없겠네. 열심히 농사 지어야지.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다. 처녀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들 건강하시네요. 처녀 덕분이야. 작년에도 풍년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네. 다행이에요. 올해도 좋은 해가 될 거예요. 처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마을의 한 아이가 처녀에게 다가왔다. 누나는 어디서 와요? 응? 나는. 저 산 너머에서 온단다. 처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산 너머요? 거기 뭐가 있어요? 복숭아 꽃이 가득한 곳이 있어. 와,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야. 아이는 처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처녀가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아니에요. 저는 복사꽃이 필 때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올 거지? 네, 복사꽃이 피면 다시 올게요. 처녀가 손을 흔들며 마을을 떠났다. 그 모습은 마치 꽃잎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또 만나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그해 마을에는 정말로 풍년이 들었다. 처녀가 준 씨앗들은 모두 잘 자랐고 다른 작물들도 풍성하게 열렸다. 역시 복사꽃 처녀가 맞았어. 웃으며 왔으니 좋은 해가 된 거야. 사람들이 기뻐했다. 하지만 다음 해는 달랐다. 복사꽃이 피자 처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다. 처녀가 슬픈 얼굴이야. 이건 좋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이장이 처녀에게 물었다. 올해는 힘든 해가 될 것 같아요. 처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가뭄이 올 거예요. 아주 심한 가뭄이. 처녀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다. 가뭄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니. 처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을 아껴 쓰세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이겨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저 알려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처녀가 안타까워했다.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장이 처녀를 위로했다. 처녀는 그날도 해가 지기 전에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며 여러 번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힘내세요, 여러분. 고마워요, 처녀. 처녀의 예언대로 그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왔다. 한 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다.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물도 말라갔다. 이를 어쩌나. 처녀 말이 맞았어. 사람들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처녀의 경고 덕분에 미리 준비를 했던 터라 다른 마을보다는 사정이 나았다. 물을 아껴 썼길 잘했어. 서로 나누며 지낸 것도 잘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가뭄을 견뎌냈다. 가을이 되자 다행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살았다. 이제 괜찮겠어. 사람들이 안도했다.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했다. 폭삭꽃 처녀는 정말 신기한 분이야.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대체 누구실까? 한 노인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네. 어떤 이야기인데요? 옛날 옛적 이 마을에 아주 착한 처녀가 살았다고 해.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처녀는 복숭아를 무척 좋아했지. 집 마당에 복숭아 나무를 심고 정성껏 돌봤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어. 사람들이 모두 굶주렸지. 어떻게 됐어요? 그 처녀는 자기가 아끼던 복숭아 나무의 복숭아를 모두 따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단다. 정말요? 그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어. 노인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하지만 그 처녀는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나요? 그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숙연해 재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처녀를 복숭아 나무 아래에 묻어들였어. 그래서요. 다음 해봄, 그 복숭아 나무에 유난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고 해. 그리고요. 꽃이 만개한 날, 그 처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야. 어머. 사람들이 놀랐다. 폭삭꽃이 될 때마다 처녀의 영혼이 마을을 찾아온다고 해.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폭삭꽃 처녀라고 부르는 거구나. 맞아. 그 처녀의 착한 마음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더욱 처녀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다음 해봄, 복사꽃이 피자 처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얼굴이 반쯤 웃고 반쯤 슬퍼 보였다. 처녀, 무슨 일인가요? 올해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죠? 농사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처녀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요. 마을에 병이 돌 거예요. 병이요. 사람들이 긴장했다. 하지만 서로 돌보고 정성껏 간호하면 다 나을 거예요.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그해 처녀의 말대로 풍년이 들었지만 여름에 마을에 병이 돌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 서로 돌본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다. 역시 처녀 덕분이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세월이 흘러 마을에 새로운 청년이 이사를 왔다. 이름은 진수였다. 그는 복사꽃 처녀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졌다. 정말 그런 처녀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직접 봤어. 신기하네요. 꼭 만나보고 싶은데. 진수가 기대했다. 이듬해 봄, 폭삭꽃이 피자 진수는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다. 과연 나타날까? 그때 저 멀리서 처녀가 나타났다. 정말이네. 진수가 놀랐다. 처녀는 이번에도 웃는 얼굴로 왔다.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거예요. 처녀가 씨앗을 나눠주며 말했다. 진수도 씨앗을 받으러 갔다. 처녀님, 저는 새로운 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수씨. 처녀가 미소 지었다. 처녀님은 정말 특별하시네요. 특별하다니요. 마을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잖아요. 진수의 말에 처녀가 부끄러워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수는 처녀에게 호감을 느꼈다. 혹시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복사꽃이 필 때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제 운명이거든요. 처녀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운명이라니요. 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처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진수가 놀랐다. 폭사꽃의 영혼이 되어 마을을 돕고 있어요. 그런 일이. 진수는 믿기지 않았지만 처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처녀가 다시 미소 지었다. 저도 처녀님을 돕고 싶은데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처녀가 손을 흔들며 떠나갔다. 진수는 그날 이후 처녀를 잊을 수 없었다. 1년 내내 다음 봄을 기다렸다. 드디어 다시 봄이 왔다. 복사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제 곧 오시겠지? 진수는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다. 며칠 후 처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이 아주 슬펐다. 처녀님, 진수가 달려갔다. 진수씨,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올해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처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일인데요? 큰 홍수가 올 거예요. 홍수요? 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처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해요. 그리고 미리 식량을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처녀의 경고를 전했다. 홍수가 온다고? 그럼 준비해야지. 사람들이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진수는 처녀에게 다시 물었다. 처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처녀님도 안전해야죠. 진수가 처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처녀님의 영혼도 소중해요. 진수의 간절함에 처녀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여름이 되자 정말로 큰 비가 내렸다. 마을은 물에 잠길게 처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복사꽃 처녀 덕분이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홍수가 지나간 후 진수는 복숭아나무 아래로 갔다. 처녀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나무가 많이 상해 있었다. 이를 어쩌나. 진수는 정성껏 나무를 돌보기 시작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상처 난 부분을 치료했다. 제가 처녀님을 지킬게요. 진수의 정성 덕분에 나무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다음 해봄 폭사꽃이 예년보다 더 아름답게 피었다. 그리고 처녀가 나타났다. 진수씨, 처녀님, 고마워요. 나무를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처녀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올해는 정말 좋은 해가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여러분의 착한 마음 덕분이에요. 그해 마을에는 큰 풍년이 들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해였다. 모두 복사꽃 처녀 덕분이야. 그리고 진수 덕분이기도 해. 사람들이 감사했다. 세월이 흘러 진수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봄이면 폭사꽃 처녀를 기다렸다. 할아버지, 정말 처녀가 나타나요? 손자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봐왔어. 신기해요. 진수는 손자에게 처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녀님은 마을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복사꽃이 만개했다. 그리고 처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정말 나타났어요. 손자가 신기했다. 처녀님, 오랜만이에요. 진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진수 할아버지 건강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처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올해도 좋은 해가 될 거예요. 처녀가 씨앗을 나눠주었다. 고맙습니다, 처녀님.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처녀가 미소 지었다. 오늘도 폭사꽃 처녀는 마을을 지키고 있다. 폭사꽃이 필 때마다 나타나 마을의 미래를 알려주며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그 착한 마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복사꽃이 피는 한,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그 아름다운 전설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